그래서 혈관 신생 억제제가 결국은 광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항암제만 투여한 분에 비해서 약 5.7개월 정도가 증가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혈관 생성 억제제 암치료 전략은 이른바 그 암을 굶겨 죽인다고 하는 맞습니다. 바로 그 전략이죠.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석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이유미 교수님을 모시고 혈관과 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미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석사, 박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혈관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유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배석철 교수님.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혈관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혈관과 암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 지도에 도로망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혈관을 설명하는데 어느 예를 들면 좋을까 생각했더니 도로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은 혈관과 도로가 비슷하지 않고 오히려 수로가 더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로는, 도로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도로는 중요한 기능이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가 새나 어떤 수해 때문에 붕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천재지변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건설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차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렇게 정체가 될 때가 있죠. 이런 현상들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현상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혈관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현들에서 이런 붕괴나 손상이나 건설이나 정체가 일어나면 그 혈관은 질환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은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혈액을 담는 지나다니는 관이죠. 근데 영어로 치면은 블러드 베셀이라고 해서 혈액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관은 우리 몸에서 정말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혈관을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정말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박물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진으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혈관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온몸에 다 퍼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모든 장기의 모양 그대로 이렇게 혈관들이 있다는 것은 모든 장기의 그 모양 그대로의 모습으로 혈관이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관은 어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은 혈관 내피세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혈관 내피세포가 아까 보신 그림처럼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우리 몸 전체에 퍼질 수가 있는가, 그것을 정말 상상해서 아니면 정말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 어른에서 혈관을 모두 펼쳐서 쭉 이렇게 면적을 한번 재본다면 이거는 테니스 코트 하나 정도의 사이즈로 굉장히 큰 1000제곱미터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혈관을 모두 다 이어봤을 때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될까 했더니 이 지구를 2바퀴 정도 돌 정도의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혈관이 얼마나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잘 뻗쳐져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을 통해서 동맥을 거쳐서 또 모세혈관을 거쳐서 또 다시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오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모든 혈관을 다 표시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혈관들은 대체로 좀 큰 혈관들이죠, 그죠? 그러면 이 큰 혈관들 중에서 어떤 혈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모든 장기에 퍼져 있는 이 모세혈관이야말로 우리 몸의 혈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 전체 혈관의 90% 정도가 바로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지키려면 예전부터 옛날 그 의서에도 보시면 오장육부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오장육부를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어쨌든 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오르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장기에도 혈관이 아까 많이 분포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혈관은 제외하고 이 장기들이 사실은 그냥 오장육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현대의학에서는 이 혈관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혈관
혈관이 조금은 있지만 다른 장기들보다는 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과연 혈관은 장기가 맞을까요? 혈관은 장기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혈관은 장기 맞습니다. 그래서 혈관은 장기의 일부가 되겠고 그만큼 여기 오장육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혈관은 명실공히 장기의 기능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혈관은 장기 모든 부분에 다 침투해 있기 때문에 이 혈관의 그 장기와의 서로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우리는 혈관 장기 항상성이라고 부르고 다 아시겠지만 혈관은 모든 조직의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산소와 영양분 그리고 대사물질, 혈액세포를 운반하죠. 그리고 조직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직을 보호해주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염증이나 감염, 맥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조직과 혈관의 신호교환을 통해서 조직의 분화나 기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 병적인 혈관이 된다면 이 조직 자체의 건강에도 위협을 가하게 되고요. 그 조직에 그런 치명적인 질환을 이끄는 그런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조직의 서로 간의 대화라고 할까요? 신호 교환 이런 것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해야만이 혈관 장기가 서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고 건강한 장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혈관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 하는 겁니다. 혈관은 애초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날 때 제일 먼저 생성되는 게 심장이거든요. 심장이 생성되면서 바로 생성이 됩니다. 처음에 생성될 때는 혈관 줄기세포라고 하는 세포에서 혈관에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대충 어떤 프리미티브한 어떤 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만든 다음에는 이것이 성숙이 되면서 이렇게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분할을 하는데요. 이때 이렇게 혈관의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혈관 생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성숙이 되면서 이렇게 모세혈관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작용을 우리가 혈관 신생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우리 몸에서는 꼭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생리학적인 그런 기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혈관 신생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기존에 있는 이렇게 커다란 혈관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가지를 뻗어가지고 마치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발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발화를 해서 나오는 이 세포에 의해서 쭉 그 뒤에 있는 세포들이 증식하면서 따라 나오고 혈관을 관을 만드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라 나올 때 이 뭘 따라 나오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것들이 혈관 성장인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혈관 성장인자를 어디선가 분비를 해주면 그 성장인자를 쫓아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발화를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인자가 이 혈관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혈관 신생은 우리 발생에도 중요하지만 어른이 된 다음에 혈관 신생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질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환을 혈관 질환에 국한해서는 많은 매스컴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혈관 신생 질환만 나열을 해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종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혈관 내부에서 생기는 동맥경화증. 역시 동맥경화가 생긴 부위에 또 혈관이 또 생기게 돼서 이것도 혈관 신생질환이고 혈관종. 또 피부에서는 사막이라든지 카포시 사르코마 같은 종양 그리고 악성암 아까 말씀드린 종양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양성종양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악성암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선 이런 것이 있고 요즘에는 이 비만조차도 혈관 신생이 많이 돼서 이것도 혈관 신생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근골격계에서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리고 눈에서는 당뇨병성 망막증 이런 것들이 혈관 신생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이 왜 혈관 신생 질환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암을 수술한 외과 의사들이 제일 먼저 이 혈관 신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암을 적출하고 보니까 수술을 통해서 적출하고 보니까 암이 암세포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혈관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근데 다른 조직보다
좀 빨갛네요, 색깔이. 혈액이 약간 출혈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혈관이 이렇게 네. 터져 나온 것이 좀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 혈관 신생의 여러 가지 기전을 이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얹어놨기 때문에 네. 그게 좀 가려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암에서 혈관 신생을 연구하게 된 것은 오히려 외과 의사들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혈관 신생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있는 혈관으로부터 암으로 혈관이 이렇게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록색 이런 분비된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암세포에서 분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면 주변에 있는 혈관에서부터 혈관이 자꾸 끌어당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혈관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신생이 암에서 가장 많이 연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암 조직에서 이렇게 VEGF라고 하는 혈관 신생 인자가 나오면 위에서부터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계별로 혈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혈관이 조금씩 스프라우팅, 즉 이렇게 발화를 하고 그것이 또 이동을 해서 좀 더 그 뒤에 있는 혈관까지 따라오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성숙한 혈관, 또 비성숙한 혈관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성숙한 혈관으로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파란색이 암이죠? 암입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 이 VEGF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혈관을 신생하는가 봤더니 이 암에서 나온 이 혈관 신생 인자가 이 내피세포, 혈관의 세포 위에 있는 막에 있는 혈관 VEGFR이라고 하는 VEGF의 수용체에 붙어요. 이게 붙으면은 이 혈관 내피세포의 활성화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분자적인 기전이 매우 복잡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분자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혈관을 이렇게 증식도 시키고 이렇게 이동도 시키고 이렇게 성숙도 시키는 것이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렇게 혈관 신생이 인자가 분비되고 또 이렇게 혈관 신생이 일어나는가? 보통 때는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왜 안 일어나는가 봤더니 우리 몸에는 이 혈관 신생 인자도 있지만 혈관 신생 억제 인자도 존재를 해서 두 개의 밸런스가 딱 이렇게 잘 맞게 있어서 이게 평소에는 혈관을 만들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생리학적으로는 어떤 때 있냐면은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menstruation 때 자궁병 내막에 혈관 신생이 많이 일어나면서 혈관 신생 인자가 많이 만들어지는 이런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혈관 신생 인자들이 많아지면 이 혈관 신생 인자가 힘을 못 쓰게 돼서 혈관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아까 암이 혈관 신생 질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암은 처음부터 혈관이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네, 암은 처음 암 덩어리만 만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암은 처음에는 자기가 굉장히 증식한 성질이 크기 때문에 막 증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을 끌어들이는 요인은 뭐냐면 이 혈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기에 나는 지금 산소가 부족하고 영양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암세포가 생기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또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저산소 상태에 있는 암세포 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했더니, 이 저산소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전사인자가 있고, 이 전사인자는 이 저산소 상태에서 암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드는 유전자, 그리고 혈관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혈관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이 세 분의 과학자들이 2019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세포 안에서 이런 산소의 농도를 저산소인가 아닌가를 인지할 수 있었다는, 그것을 발견했다는 공적에 의해서 이렇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고요. 자, 그럼 아까 그 저산소 상태가 이 초기에 있는 암세포에서는 그닥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있는 암세포가 자라다가 보니까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한계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너무 산소가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저산소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전사인자를 안정화시키면서 이런 혈관 성장인자를 분비해내면, 그때부터 혈관이 주변에서부터 이렇게 끌어당겨지고 혈관이 암세포로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이제 암세포는 갑자기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가 검사를 해도 그 암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혈관이 신생이 되는 상태에서는 암이 엄청 자라게 되면서 이게 암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은 이 암세포를, 이 혈관을 혹시나 이렇게 차단하게 되면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VEGF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혈관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는 약물을 개발을 했습니다. 로슈에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VEGF 항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아바스틴 또는 베바시주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FDA에서 승인을 받아서 굉장히 암이 잘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혈관 신생 억제제가 결국은 암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암을 치료하는 전략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혈관 신생 억제제를 통해서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이 VEGF의 항체를 통해서, 또 하나는 VEGF가 혈관 내피세포의 수용체 결합을 하면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전략은 뭐냐면 암의 이 덩어리에 혈관 공급을 끊어버리겠다 라는 것이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혈관 생성 억제제 암치료 전략은 이른바 그 암을 굶겨 죽인다고 하는 맞습니다. 바로 그 전략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제로 혈관 신생 억제제가 항암제 일부가 됐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아바스틴 그리고 이 VEGF의 수용체인 여기 아래쪽에 있는 티로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인산화를 억제시키는 소라페닙이나 수니티닙이나 파조팝 같은 혈관 신생 억제제가 지금 상용화되어 있고 FDA 승인을 받아서 암치료제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항체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혈관 신생 억제제이기 때문에 요즘에 5에서 15mg/kg으로 전이성 결장암이나 직장암 치료제 그리고 비소세포암, 재발성 교모세포종, 신세포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암제가 혈관 신생 억제제의 항암 효과가 얼마나 갈지 그거는 좀 의문이었습니다. 효과도 그렇고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단점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아바스틴이 혈관 신생을 억제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의 그 생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혈관 신생은 상처가 났을 때 상처 치료를 할 때 혈관이 신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처 치료가 더딘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또 암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처럼 잘 이렇게 줄어들 것 같았는데 한 몇 년이 되니까 이렇게 다시 자라나기 시작해서 재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암을 굶겨 죽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굉장히 환호를 하고 이제는 암을 치료할 수 있구나 했는데, 이 암이라는 녀석은 정말 너무나 똑똑한 아이라서 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저희들이 또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정상혈관은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 정교하게 짜여진 상태에서 혈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주 정교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구조가 굉장히 질서정연하면서 아주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암에서 생기는 이런 혈관들은 굉장히 많은 혈관 인자들이 갑자기 많아지기 때문에 너무 빨리, 그리고 그 신생 인자들의 과도함 때문에 이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말하자면 흐트러져 있다, 굉장히 무질서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렇죠. 마치 그 설계의 도면에 맞춰서 착착 진행된 것이고, 이쪽은 좀 너무 급하게 조잡하게 만들어진 이란 뜻이죠. 네,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조잡하게 보이죠? 일단 보일 때도. 그래서 그게 문제가 뭐냐 했더니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암혈관이 지금 정확하게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서로 이렇게 좀 터져 있고 서로 이어진 것 같지 않고 좀 무질서하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혈관 신생 인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은 혈관들이 프로그램 되지 않은 상태로 막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혈관 자체에 연결이 제대로 잘 안 돼 있고,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혈액세포들이 튀어나올 것이고, 또 여기에는 이렇게 주변 세포들이 잘 감싸고 있는데 감싸지도 못하고 떨어져 나가고 있고, 또 가끔은 암세포가 이 혈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암 전이에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혈관이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화가 결국 약물도 잘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치료제의 효율을 낮출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요즘에는 이 무질서한 비정상화된 암혈관을 이 정상화로 한번 이끌어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 정상화에 필요한 것은 이 혈관 신생 억제제이긴 합니다만, 또 혈관 신생 억제제를 너무 많이 투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다시 혈관이 도달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이 생겨서 저산소 상태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화를 통해서 암의 미세 환경을 개선하고 암 항암제의 전달력과 또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혈관 신생 억제제의 항암 효과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 정상화도 시키면서 혈관도 억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요즘에는 이 아바스틴이라는 것을 이제 좀 소용량으로 또 일정 기간 동안만 타 항암제와 병용 투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캔서를 굶겨 죽이기도 하고 산소 전달도 잘 되게 하고 항암제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제 콜로렉탈 캔서 직장암인데요. 직장암에서 이 중간값 서바이벌 생존율이 지금 아바스틴과 항암제를 같이 투여한 군에서 항암제만 투여한 군에 비해서 약 5.7개월 정도가 증가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혈관 신생 억제제가 항암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생각됩니다. P가 0.001이라는 것은 신뢰도가 굉장히 99.9%. 99.9%입니다.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요약을 드리면 혈관도 장기다라는 것이고요. 또 암도 지금까지는 암세포만 크는 줄 알았는데 혈관 질환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혈관 신생이 잘못돼서 생기는 질환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혈관 신생 억제제를 통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또 혈관 신생 억제제를 무조건 다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투여하고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암 혈관 정상화를 일으킬 정도의 혈관 신생 억제제를 통해서 암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여기까지인데 시간상 좀 말씀 안 드린 것은 배석철 교수님과 제가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S3가 이 암의 혈관 신생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것도 혹시 다음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또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혈관 생성 억제를 약물로 하려고 하면은 네네, 필요한 데만 맞습니다. 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네. 정상적인 혈관 생성도 억제되니까 문제가 되지만 렁스3 유전자는 필요한 곳에서는 혈관 생성을 허용하고 암 그렇습니다. 같은 필요 없는 곳에서는 억제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일단 동물 실험에서만 해봤지만 어쨌든 저산소 상태의 그 VEGF를 낮추는 역할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항암제와 같이 투여를 네. 하는 일도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신혈관 생성 억제 쪽에서도 렁스3와 렁스3가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네. 중요한 네네. 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에 꼭 좀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